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20일 함께 배우기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촬영하는 날짜는 12월 19일입니다. 함께 배우기 이제 피지컬 AI 저번에 파트 1 했고 이제 한 주 건너뛰었고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갔다 오는 바람에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파트 2. 근데 오늘 할 거는 이제 로봇과 함께 부활하는 자동차 부품사들. 그러니까 로봇가고요. 이 자동차 부품사들이 로봇을 만든다 이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각종 그 부품들 있죠. 요거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만드는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사들 우리가 그냥 이제 자동차 부품사 하면 뭐 성장도 못하고 좀 답답하고 이런 이제 업종으로 노잼 주식이죠 한마디로. 근데 여기가 이제 재밌어질 수 있어요. 왜? PER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좀 받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그 삼연이란 기업 아시죠? 그게 원래 자동차 부품사인데 주가가 한 4 배인가 5배 올라 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동차 때문에? 아니죠. 로봇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이 로봇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다뤄봤다면 오늘은 자동차 부품사들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시장 보시면 미국 증시에서 지금 살아남은 게 유일하게 피지컬 AI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 나스닥 이게 최근 한 달 동안인데 최근 일 주일 보면 뭐 다 마이너스인데 테슬라는 한 달 동안 20%, 나스닥은 2%, 엔비디아는 4% 빠졌고 그나마 알파벳이 한 6% 올랐고요. 리비안이 35%. 근데 이 전기차 리비안은 왜 오른 거죠? 테슬라도 둘 다 전기차잖아요. 예. 근데 이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자율주행입니다. 뭐 여러분이 뭐 이게 테슬라는 다 아실 거고요. 요즘에 이제 감독관이 없는 자율주행까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을 하려고 이제 AI 칩을 자율주행용 칩을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 나오고 그냥 주가 급등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시장이 원하는 건 뭐 전기차가 아니라 AI 인프라도 아니고 피지컬 AI를 달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좀 크게 올랐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뭐 오늘 자동차 부품 얘기하겠지만 예전에 이거 한번 보여 드렸던 자료죠. 그 삼성전자 운명 공동체다.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서 이제 소니가 독점하던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삼성이 가져가게 됐고 요 뭐 물량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미국에서 만드는 요 물량은 소니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왜? 소니는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자, 그리고 TSMC가 AI5 칩을 다 공급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말을 바꿨죠.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가 AI5 칩도 만들고 AI6는 이미 독점 공급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 일론 머스크가 "AI6 너가 다 해. AI5도 TSMC 거 내가 뺏어 줄게."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뭐 이게 고맙죠. 이재용 회장 입장.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가 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저 테일러 공장 가서 일론 머스크 만났잖아요. 만나고 그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이제 운명 공동체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피지컬 AI가 잘 되면 그러니까 로봇과 자율주행에 들어간 칩이죠. 요게 삼성이 만들어 주니까 잘 되면 삼성도 좋고 테슬라도 좋은 거죠. 삼성이 못하면 테슬라도 힘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삼성한테 어쨌든 전폭적으로 이걸 맡기겠다고 했고 TSMC는 너무 독주하니까 견제하고 싶고 그래서 요게 이제 삼성전자의 그 어떤 삼성 파운드리 수주 내역인데 25년 7 월, 8 월, 9월 그다음에 25년 4 분기, 25년 10월 요렇게 좀 돼 있죠. 그래서 테슬라, 애플, IBM, 삼성전자 엑시노스 2600 내년 2 월에 나옵니다. 2 월에 나오는데 요게 2 나노로 만들어요. 이제 대량 양산 들어간다고 오늘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저게 잘 되면 2 나노가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항하겠죠. 그래서 내년 2 월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고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로봇 칩도 삼성이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의 미국 공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테슬라 피지컬 AI랑 이제 같이 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자동차 부품사들 얘기를 할 텐데 갑자기 현대모비스 올해 여름이었나요? 여름이었나? 그때 갑자기 로봇 사업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로보틱스 하겠다고 요렇게 요런 장표를 만들고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어요. 그래서 "로봇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 우리가 동참하겠다." 근데 이게 왜 로봇 시장이 왜 뛰어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 부품 개발 양산 및 선행 연구 통해서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로봇 핵심 부품 사업으로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차량 부품이 조형 시스템, 조형은 이거 핸들, 그다음에 카메라 라이더, 차량용 전장 제어기, 뭐 배터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요. 보시면 로봇 관절, 그다음에 카메라, 여기 로봇에 들어가죠. 로봇 제어하는 거. 한마디로 자동차랑 로봇이 비슷해요. 움직이는 것도 같잖아요. 물론 이제 관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만드는 게 비슷해요. 예. 근데 물론 로봇은 이제 로봇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고, 자동차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움직이는데, 이제 자동차도 지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시대가 비슷해요. 근데 이런 이 어쨌든 부품 만드는 게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도도 얼마 전에 인베스터 데이 열어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로봇 한다." 원래 옛날부터 했어요 여기. 사족 보행 로봇의 액추에이터를 관절을 만들어서 납품한 이력이 있는데, 이제는 휴머노이드까지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터 디자인 생산력 이런 것도 내재가 끝났고 이제 하겠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로봇 사업 진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품사들이요. 이제 이 시장을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든 이유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현대의 자동차, 현대차가 아니고요. 현재 자동차는 전기차의 자율주행체를 구성한 핵심 스택이 기술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성하는 이런 스택들과 거의 유사하대요. 80%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비전 시스템 뭐죠? 카메라로 앞을 보죠. 눈, 모션 컨트롤러, 예, 여기 있고, 관절 액추에이터, 제어기, 전원 팩도 이게 같이 달려 있고, 그죠? 모터, 그리고 수많은 모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에 여기도 배터리 들어가고, 예, 모터, 센서, 이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 역량과 휴머노이드 요구 사항인데, 자동차 부품사 역량이 요거거든요.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거. 휴머노이드 요구 사항 거의 흡사하죠. 토크 제어 정밀성, 대량 생산, 내구성, 안전 규제, 비용 효율성. 비용 효율성만 조금 약간만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토크 제어는 뭐냐면은 이 휠 있잖아요. 요거를 부드럽고 정밀하게 돌리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로봇 관절도 부드럽게 움직여야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내구성 당연히 높아야 되고, 자동차 10년 이상 주행해야 되고, 예, 로봇도 마찬가지고, 안정성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술적 적합성이 타 산업군 대비 월등히 높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랑 아까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귀엽게 그려 본 거예요. 예, 제가 재미나이한테 "야 좀 귀엽게 그려 봐라." 했고, 첫 번째 액추에이터 대 REPS 인일 모터. 이게 뭔 소리냐, 이거 옆에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로봇이잖아요. 로봇 뭐 관절 같은 데 들어가는 센서, 그다음에 이런 모터, 이런 게 통합된 게 바로 자동차 부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자동차가, 여러분들 이제 운전하다가 요즘의 자동차들은 ESC라 그래서 자세를 딱 잡아 주잖아요. 예.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미끄럼도 방지해 주고. 로봇도 그래요. 이족 보행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거를 정밀 토크 제어로 잡아주는 거고, 그다음에 차가 이제 전기차 같으면 회생 제동이라고,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생 제동을 하면서 감속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감속할 때 에너지를 회수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 로봇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REPS는 뭐냐면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옛날에 차는 막 이렇게 핸들이 무겁기도 하고 전동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기 모터 같은 거 다 달려 가지고 핸들 딱 틀 때 중앙에 ECU라는 컴퓨터가 다 이거를, 예, 제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바퀴의 힘을 이렇게 딱 방향 전환 이런 거를 적절히 분배해 주는 거죠. 예. 로봇도 저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인일 모터는 뭐냐면 이제 바퀴에, 그냥 우리 그냥 이 자동차 바퀴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안에다 구동 모터를 넣어 버렸어요. 바퀴 안에다. 예. 이 안에 이렇게 모터 보이시죠? 예. 그래서 각 바퀴의 내부 모터가 독립적으로 구동을 해요. 예. 이러면 차량 내부 공간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뛰어난 조종 안정성도 생기고 효율적인 회생 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엔 저런 게 더 필요하겠죠. 예. 근데 이런 게 역시 로봇에도 같이 적용된다. 이거를 잘 만드는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로봇 핵심은 액추에이터 다 아시죠? 그래서 로보티즈, 사면, 하이젠 RLM 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제 와서 뭐 그대로 사기는 힘들잖아요. 너무 올라서.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쫓아가는 건. 근데 어쨌든 핵심은 액추에이터란 말이에요.
예. 액추에이터가 두 가지예요. 회전 운동이 있고 직선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요게 회전 운동. 주요 사용부 어깨, 팔꿈치, 고관절, 회전 방향이 큰 거. 예. 요게 역시 자동차 부품에도 있고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직선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이나 발목 같은 데 있죠. 이렇게 앞으로 가고 요런 거. 인간의 근육과 유사한 건데 요거는 볼 스크류라고 있거든요. 여기 요런 스크류에 위에 동그란 볼이 달려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전동식 브레이크, 능동형 서스펜션 이런 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요게. 요거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만도죠. 예. 그래서 이 리니어 액추에이터, 로터리 액추에이터 요런 그 부품들이 있고 특히 리니어 액추에이터 시장은 자동차 셰시 부품사들한테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 새로운 이제 먹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로봇의 눈, 평형 감각 이런 거 유지하는 거. 눈은 이제 삼성전기 같은 회사가 하겠죠. 예.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뭐 초음파 센서 이런 게 다 달려 있을 거고. 그죠? 로봇이 이제 인간처럼 보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뭐 가속도나 미세 움직임을 감지해 가지고 로봇이 수평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부품들도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자동차 부품사들의 미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자동차의 미래가 참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많은데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요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안정성도 되게 중요해요, 로봇도. 그죠? 예. 잘못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 자체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안정성 테스트를 많이 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로봇에도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 효율도 중요합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니까 기존의 산업용 모터,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예 요런 이제 그 형태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로봇에는 요게 들어가야죠.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야죠. 산업용 모터는 너무 무겁죠. 예. 그리고 가볍고 강한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밀도 뭐 건성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들어가면 모터의 크기는 작게 만들고 출력은 또 유지하고 열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예. 그래서 전기차 주행 거리가 뭐 증가하는 이런 기술들도 로봇에 다 적용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차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해 보셨죠? '왜 테슬라가 자율주행하면서 로봇을 할까?' 이게 다 적용돼요. 결국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잘 만들면 로봇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 다 그걸 해 봤잖아요. 예. 뭐 자율주행은 좀 늦긴 했지만 그래서 전기차도 잘 만들고 있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 로봇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음. 그리고 뭐 어쨌든 생존의 문제죠. 이제 내연기관은 없어지거든요, 언젠가. 예. 그 전기차 지금 요즘에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로봇 산업으로 오고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부품사도. 예 도태되는 겁니다. 예. 이 시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보면 근데 로봇 만드는 회사가 내재화하면 위험하잖아요. 예. "야 우리가 다 할래." 만약에 테슬라가 부품까지도 자기가 다 만들겠대요. 그럼 부품사는 이제 멘붕 오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핵심 부품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막을 수는 없고요. 예. 못 따라할 수 있는 품질의 부품을 만들어 내야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품사들도. 그러니까 현대차만 위기가 아니에요. 현대차도 가만히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고 부품사들도 좀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사는 AI가 물리 세계랑 연결할 수 있도록 그걸 연결해 주는 또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 드릴 거는 뭐 이걸 다 한다 이거보다도 자동차 부품사 모비스, 만도, S&T 모티브, SL, 한국 PIM은 좀 생소하시죠? 요런 기업들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만도고 제가 모비스는 안 할게요. 모비스는 뭐 워낙 예전에 많이 설명을 해 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모비스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이제 아마 설계를 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선포를 했고 만도는 설계도 하면서 실제로 완성품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도가 한번 이게 들어보시면 로봇 부품을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예. 이 회사가 만드는 부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화 부품 만들고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여기 로봇에 적용하겠다. 그래서 핵심 구동부의 액추에이터 시장에 진출을 이제 선언을 했고요. 특히 소프트웨어로 이런 걸 다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잘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그 소프트웨어로 통제해서 효율성을 높인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로봇 액추에이터를 왜 만도가 잘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볼 아까 보여드렸죠. 볼 스크류 여기 동그랗게 볼 있죠. 이거 굴러다녀요 위에서. 이걸 왜 하느냐면 이게 이제 로봇이나 이런 구동계 부품이거든요. 예. 뭐 공급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터에 그러니까 뭐냐면 로봇이 약간 그 액추에이터가 회전하잖아요. 회전 운동을 이제 바꿔서 직선으로 바꿔 줘야 돼요. 그래야 로봇이 팔도 움직이고 걸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 모터의 회전 모터가 확 회전하는 걸 직선으로 바꿔 주는 부품이 바로 볼 스크류입니다. 나사축 위를 작은 볼들이 굴러가면서 움직이는 구조고요. 마이크로미터 단위 초정밀 가공을 합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크기예요. 예. 요걸 해요. 예. 근데 요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보이세요? 여기 볼 스크류가. 바이 와이어. 바이 와이어는 뭐냐면 전선으로 연결된 겁니다. 어디를? 핸들을 아니면 브레이크 페달을.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자식 브레이크 보이시죠? 예. 여기에다 이제 전선이 있어서 예, 전동화된 거죠. EMB 액추에이터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볼 스크류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요건 전자식으로 된 이제 핸들 조향 장치. 여기에 볼 스크류 보이시죠? 이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체적으로 설계까지. 이게 어디 들어간다고요? 로봇 액추에이터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도는 원래 자동차 조향 장치인데 전동 파워 스티어링 운전대를 돌리면 볼 스크류가 그 힘을 바퀴 방향으로 변화해 주는 부품이에요. 스크류가. 예. 그래서 모터의 회전 운동을 팔다리 직선 운동으로 변화시키는 로봇 액추에이터 들어간다. 그대로 탑재된답니다. 그러니까 HR 만도는 자동차 조향 장치로 수십 년간 볼 스크류 정밀 제조 역량을 쌓았는데 이 기술이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이 와이어는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바이 와이어가 붙었다. 여기도 있죠. 바이 와이어. 바이 와이어는 어쨌든 이제 이 전선이 같이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자동차는 운전대하고 바퀴,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가 기계적으로 연결된 건데 바이 와이어는 기계적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전기만으로. 그러니까 전선을 연결해서 전기 신호로 이게 운전자가 신호를 주면 얘가 조향과 제동을 제어하는 거죠. 게임 컨트롤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전선으로 연결돼 있다. 예. 그래서 SFA, RW 뭐 용어는 좀 어려운데 전륜 후륜 액추에이터, 전후륜 전자기계식, 브레이크 요런 게 있고요. 여기에 볼 스크류가 같이 결합된 또 소프트웨어로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게 고장 날 수 있죠. 그럼 백업을 합니다. 백업을 해놔 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요건 이제 브레이크, 스티어. 스티어는 한마디로 이제 핸들, 요거는 브레이크.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전선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기계 대신에 전선으로 연결했구나.' 예. 그래서 48 볼트짜리 고실내 하드웨어 이중 설계로 백업하고 운전자가 느끼는 운전 감각을 튜닝하고 소프트웨어로 고장 나면 자동 백업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핸들도 잡지 않을 거고 기계식 연결이 당연히 불필요하죠. AI가 직접 제어를 하니까 전기식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간 효율성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액추에이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제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통합 제어를 모두 갖춰서 전기 신호만으로 조향 제도하는 요게 로봇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코사는 뭐냐면 이게 만도 여기 나와 있죠. 그레티드 맞나요? 아이고 참 발음하기 힘드네요. 컨트롤 소프트웨어 어셈블리 그죠? 차량 동력학 통합 제어 솔 참 이름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조향, 제동, 서스펜 이 모든 거를 하나의 두뇌 얘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핸들 돌리고 브레이크 밟고 서스펜션 있죠. 요 세 개를 요 미코사라는 두뇌가 중간에 소프트웨어로 잡아주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상황별로. 예. 얘가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지능화된 거죠. 요런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다. 요거를 로봇 전신 통합 제어하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하고 있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 실적도 괜찮았고 예. 뭐 드디어 터닝했어요. 창사 일의 최대 분기 관세 제외하면 북미 시장 살아나고 있고 뭐 테슬라에 공급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개발 본격화되고 있고 실제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영업이익이 점프하죠. 이렇게 분기 누적인데
그래서 영업이익도 이렇게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고, 매출도, 근데 그동안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안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도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S&T 모티브인데 요거 원래 모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7월 1일 날 로보틱스 사업부 만들었고,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모터, 뭐 인버터 이런 기술력 갖고 있고요. 이 총도 있죠. 권총이나 이런 거 있죠. 예. 아마 남성분들이 이제 군대 가서 한 번씩 쏴 봤을 총이죠. 예.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면 이런 권총인가요? 이제 군인들한테 지급하는 요것도 뭐 교체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방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시동 모터. 하이브리드 카 요새 잘 팔리고, 무엇보다 주주 환원은 좀 괜찮아요. 배당 수익률 5.6에다가 자사주를 18.5나 갖고 있으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법에 의하면 수혜주죠. 예. PER, PBR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요. 이제 로봇용 모터와 액추에이터 개발 전망하고, 제가 공시 들어가서 보니까 사업 보고서에는 이제 분기 보고서 S&T 로보틱스 7월 1일 날 설립을 했는데 지분 100%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터 만드는 모터 전문 회사예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시동 발전문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는 시동용 모터라고 보시면, 전동식 조향 장치 모터. 자동차에 모터가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 액추에이터도 모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하겠다. 세 번째가 좀 생소하시겠지만 한국 PIM이라고 좀 되게 생소하시죠. 이 회사도 자동차 부품에 있어요, 원래는. 예. 근데 요 그냥 로봇 내용만 좀 따로 빼왔는데, 금속 분말 사출을 해서 이런 부품들 만들어요. 더버터 이 자동차에 들어온 부품들 보이시죠? 이런 거. 예. 정밀 가공을 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어려워요. 홀련, 뭐 사출, 탈지, 소결. 저도 이게 다 처음 듣는 용어라, 한마디로 홀련은 뭐냐? 가루와 이 가루 파우더 있죠. 여기 접착제 바인더를 넣어요. 섞어요. 반죽이 되죠. 이 반죽을 어떤 성형 틀에 넣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반죽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그 모양을 유지한 채로 열이나 화학 처리로 접착제를 없애야죠. 이 바인더 있죠. 접착제를 빼줘요.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요런 뭐 베어링 같이 생기고 있죠. 볼트 같은 거.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온도로 확 가열한 다음에 단단하게 그 금속 가루를 합치면 요런 모양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틀에 놓고 저걸 넣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금속 분말 사출 MIM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처럼 틀에 찍어내는 방식이고, 이런 금속 부품들을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기계적 성질을 구현하고 초정밀 부품을 아주 최종 형상에 가깝게 구현하고, 가격도 괜찮다고 합니다. 대량 생산 가능하고, 티타늄 아시죠? 티타늄 소결 기술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티타늄을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겠죠. 그럼 강도가 높아지고 가볍기도 하면서 고온 부식 환경에서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 예. 그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감속기를 만들어서 휴머노이드 부품 공급을 좀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손 있잖아요. 이 손이 되게 만들기 어렵거든요.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관절에 해당하는 초소형 아주 작은 감속기 필요한데, 얘는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을 요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로봇에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작고 가볍고 복잡한 3차원 형상, 고강도 및 내구성 높은 부품, 정확한 제어에 의한 부품 정밀도,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제조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액추에이터 얘기만 하지만 감속기 진짜 중요합니다. 이 감속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걸 빨리 하면 그러니까 뭘 빨리 잡으면 힘이 가는 건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딱 천천히 잡으면 힘이 어쨌든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모터가 엄청 고속 회전을 해요. 요 안에 모터가 있거든요. 근데 고속 회전하는데 로봇 관절은 정밀해야 되잖아요. 느리게 움직여야 돼요. 얘가 빠르면 안 돼요. 근데 감속기는 말 그대로 속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모터가 고속 회전하는 걸 100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회전력이 증폭해 힘이 팍 올라가요. 여기 보이시죠? 이 물건 들 때 고속 모터 요건데 힘을 못 들어요. 이게 고속으로 돌리면. 감속기가 안에 이게 요 동그란 거 보이시죠? 원래는 감속기가 없는 거예요. 이쪽은 감속기 있습니다. 이게 들어요, 그냥. 힘을 주는 거예요. 고속 모터 정지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 또 뭘 만질 때 멈춰야 되잖아요. 안 멈춰요. 그러니까 멈추게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서 로봇이 제어를 하는 거죠, 멈추거나 힘을 주거나. 인간은 그게 자연스러운데 로봇은 안 되잖아요. 그 속도를 100분의 1로 줄여서 이 동그란 요 감속기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사람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예, 정지도 하고 무거운 짐도 들 수 있는, 이게 감속기 역할이에요. 이걸 제일 잘하는 이제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이 감속기로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SPG, 예. 요새 SPG 조금 많이 갔죠. 예. 그 회사가 대표적으로 요거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감속기는 로봇 관절에 들어간 요 동그란 핵심 부품이고, 휴머노이드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아주 정밀한 하모닉 드라이브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타원형 캠 있죠, 이렇게. 타원형 캠이 요 가운데 보이세요, 타원형? 요게 모터의 힘으로 막 돌아가요. 요게 모터거든요. 이게 막 돌아가요. 근데 중간에 낀 그 유연한 컵이 있어요, 컵. 타원 모양에 맞춰 물결치듯이 막 찌그러지면서 회전한대요. 예. 요겁니다. 요게 동그란 거 요거. 요게 컵이고, 요게 타원형 캠입니다. 요 안에서. 얘네가 이제 모터로 해서 맞물리면서 돌아가요. 예, 톱니 보이시죠? 여기 바깥에. 톱니 보이세요? 이렇게. 톱니가 이렇게 맞물려요, 서로. 예, 톱니 수가 차이가 좀 있대요. 그래서 모터가 100바퀴를 탁 돌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이 톱니 때문에 100바퀴 돌 때 반대 방향으로 딱 한 바퀴만 돈대요. 그러니까 속도를 탁 줄여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속기 원리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감속기 제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 만드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막 이게 정말 머리카락 굵기 100분의 1 수준의 오차도 허용하면 안 돼요. 수천만 번 찌그러졌다 퍼져도 부러지면 안 되고, 항공우주 등급의 특수학금 써야 되고, 정밀 가공, 열 처리도 해야 되고, 미세하게 뒤틀린 부분을 또 갈아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금속 분말 살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속기의 중요성, 한국 PIM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SL, 예, 자동차 램프 만드는, 이게 진짜 유명한 회사죠. 자동차 램프 만들고, 여기 헤드램프 이런 거 만들어요. 뭐 인사이드 미러도 있고, 프론트 엔드 모듈 있죠. 여기 앞부분에, 예, 안개 등도 있고, 뒤에 후면 등, 아웃사이드 미러, 예, 흔히 이제 이걸 백미러라 그랬죠, 옛날에. 예, 아웃사이드 미러. 예. 그다음에 뭐 여기 변속기 이런 거 만듭니다. 핵심은 램프고요. 주로 현대차에 공급하고 해외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지능형 헤드램프도 있고, 뭐 차가 이제 알아서 앞에 차가 오면 밤에 너무 눈부시니까 얘가 그 헤드램프 사용량을 줄이기도 하고 알아서. 그다음에 전동화 부품, 배터리 모듈 시스템을 지난 5.5년간 2천억 원에 기아에 공급하기로 했었고, 22년. SBCM이라고 사이드 바디 컨트롤 모듈인데, 아웃사이드 미러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전동화 시켜요. 충전도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게 자동적인 전동화를 넣어 가지고 자동화 시킨 거죠. 요거를 이제 1,530억 원 정도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요런 헤드램프, 전동화 부품 공급, 또 팰리세이드나 텔룰라이드 신모델이 나오거든요, 하이브리드. 이제 그런데 탑재가 돼서 또 기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평가돼 있어요. PER 6.2배, PBR 0.79배, 자기 자본 이익률 12.6, 굉장히 싸죠. 시가 배당 수익률은 많지는 않지만 밸류 자체는 낮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뭐 굳이 우리가 로봇도 아닌데 왜 하냐 이럴 수 있는, 로봇 사업 해요. 요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실제 공급하고 있어요. 4조 보행 로봇 아시죠? 요거 스팟. 여기 랭 모듈을 넣어요. 여기 이렇게 다리 모양의 모듈. 예, 스팟 랭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 물류 로봇이 있어요. 이제 물건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물류 로봇 스트레치의 인디케이터 램프 있죠, 여기. 예, 요것도 공급하고 있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공장에서 로봇 3만 대 생산 시설 구축을 할 거예요. 또 현대차가 로봇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파운드리까지 하겠다. 로봇 외주받아서 만들어주는, 그때 수혜를 받을 거고, 휴머노이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현대차 로보틱스 랩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요런 이동형, 요게 그 모브헤드라는 이 로봇이 있어요. 저기다 물건 딱 실어서 얘가 가요. 근데 그 앞에 라이다가 붙어요. 라이다는 어디서 봤죠? SOS랩. SOS랩이 라이다를 공급하면 SL이 이걸 모듈로 만들어서 이제 저 현대차 그룹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도 당연히 커질 수 있겠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액추에이터 플러디라는 용어가 있는데, 플러그 앤 드라이브인데 이 모듈 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 방식은 모터 감속기 제가 액추에이터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올인원, 그냥 간편하게 연결만 하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모듈 공급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SL까지 설명이고 좀 길었는데 아무튼 참 이게 공부해 보면 끝도 없죠, 진짜. 예. 이 로봇에서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자동차 부품까지 연결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의외로 숨은 이 복병들이 많은 거죠. 예, 다크호스들이. 그래서 자동차 부품도 물론 이게 절대적인 비중은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니까 뭐 당장 영향 안 주더라도 이제 뭐 '내년엔 재밌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피지컬 AI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엔 피지컬 AI 파트 3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